와, 누구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본격 미스터리 평론쇼 불면사롱.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나. 진짜 미치겠다 정말.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냥 원래 목소리로 하면 안 돼요? 예, 네. 자, 이제부터 이제 궁금해하실 자. 엑스맨 이후 최고의 불효 오프닝 씬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아니 아까 드는데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른 건가요? 빅뱅의 시절이었죠. 그거 모르세요? 라디오헤드의 크립. 라디오헤드 크립이 슈렉이 부르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오늘 뭐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그 국제적인 관광 영화제 이거 먼저 해? 심사위원이셨죠. 아니, 김선영 평론가는 이제 캐릭터 하나 생겼잖아요. 김선 영문학 박사. 그 다음에 요번에는 김선 영화제 심사위원. 오, 이거 괜찮네. 이번에 제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리는데요. 여성들만의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영화제라고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자랑하고 있는 그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언제나처럼 시청 댓글 남겨주시면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 2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이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에 나가는 홈페이지 주소 여기에서 자세한 자료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협찬도서입니다. 박범신 작가의 신작이죠. 주름입니다. 작품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보니까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인 50대 중반의 주인공 김진희 형이 시인이자 화가인 천예린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어쩐지 연하의 상대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할 것 같잖아요. 많은 작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연상의 상대를 만나서 일상을 버리고 자신을 떠난 천예린을 쫓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라는 내용입니다. 문학평론가 김영종 선생님께서는 만약 사랑에도 극한이라는 게 있다면 주름의 문장들이 바로 그것이다. 독자에겐 매우 불온하고 위험한 충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문장들이 극한이다라고 해서 펼쳐봤는데 네. 과연 지금 딱 펼치자마자 네. 서둘지 말고 천천히라고 속삭이며 나의 내 속으로 파고들던 그녀의 불같은 혀도 잊을 수 없었다. 네. 이런 문장이 펼치자마자 저는 이게 있는 걸 펼치자마자 미리 접어드신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바로 이제 옷을 벗고 치렁한 그 옷이 바람에 휘날렸고 이내 아랫도리가 막힘없이 드러났다. 속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땡땡과 땡땡까지 보였다. 뭐 이런 문장이 우리 여기 지금 10도 떠 있나요? 예. 땡땡으로 처리. 챙겨가야겠는데 오늘. 김선영 평론가님 또 2권 챙겨가실 거죠? 지난번처럼. 벌써 주름이 생겼어요. 마음에 네. 몹시 불온하고 위험한 충격을 원하는 잉스족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5분 추천해서 주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개떡 네. 쳐놨던 바로 주제. 네. 네. 복면가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시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이녀사랑 시청자분께서도 댓글로 복면가왕을 꼭 다뤄달라고 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설의 파일럿으로 방송될 때도 굉장한 화제를 모았어요. 그렇죠. 네. 왜 온 가족이 즐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인기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즐겨보시는데 의외로 또 젊은 층까지 사로잡으면서 입소문을 탔고요. 어렵지 않게 정규 편성을 따내면서 이제 일밤의 고정 프로가 됐는데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 지금 5회까지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이 지금 계속 상승 중이에요. 네. 저희가 뭐 이거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쓰고 처음에 보신 거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겁니다. 포맷입니다. 우리 조세영 PD가 이 제목을 한번 헷갈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면가왕. 복면 강호? 예, 네. 강호라고 헷갈린 적이 네. 한번 있었죠. 복면 다로도 있고 원래. 그렇죠. 복면을 쓰고 나온 그 가수들이 토너먼트식으로 1대1로 노래 대결을 펼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 오랫동안 목소리를 듣고 싶다, 다음 라운드에서 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방청객과 연예인 패널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요. 맞다,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했지라고
이렇게 우리 기억 저편에 잊혀져 있던 오래된 가수들이나 혹은 뭐야 아이돌인데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 싶을 정도로 노래를 잘하고 있다가 미처 모르던 가수들을 가면을 벗으면서 이렇게 재발견하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동력으로 삼고 있죠. 실제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그 EXID의 솔지 네. 이 씨가 우승을 하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EXID 하면 우리가 위아래 위아래 이거 섹시 컨셉 네.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 멤버가 아니 노래를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들 깜짝 놀라면서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면을 쓰니까 아무래도 목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맞춰야 되는 뭐 아마추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는 그 사람일까라고 이제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가면이 벗겨졌을 때 어떤 반전 효과 또 뭐 충격 효과 이런 것이 큰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보면은 좀 인상 깊었던 캐릭터들이 좀 있죠. 중간중간에 그 아까 산들 네. 이제 A1 B4의 B1A4 A1 B4 음악 전문 기자잖아요. 음악 전문 기자. 전국의 B1A4 여러분들 분노하십시오. 이런 아니야. 게 캐릭터예요. 방송에서 누가 또 A1 B4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예, 그 블랑카 정철규 씨가 나는 그 사람은 이제 흉내낸 약간 어쨌든 B1A4의 이 산들 산들이 노래를 저렇게 잘했나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또 생각나는 캐릭터 중에는 태권브이 태권브이가 누구였죠? 권희사 권희사 씨, 씨. 태권 소년. 태권 소년 그리고 블랑카 정말 정확하게 반씩만 기억을 하시는군요. 대단한 분이세요. 반은 기억하잖아요. 네. 너무 어떤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좀 이렇게까지 이렇게 속여가면서 나와야 됐나 싶은 분들도 있었어요. 노을의 강균성 씨 같은 경우는 요새 대세가 되긴 했지만은 원래 이분은 노래를 잘하는 걸로 유명했던 분이지 웃기는 걸로 유명했던 분이 아니라서 굳이 가발까지 써가면서 여기에 나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봉선 씨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잘하는 데는 지금 저 사람 관심이 없다고. 웃기려고 나온 거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까 뭐 이거보다도 네. 정말 그렇게 웃기려고 나온 출연자도 있어서 그 승패에 굳이 연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능 쪽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사실은 최근에 가장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존재가 바로 2연속 그 복면가왕을 차지한 황금라카 두통썼네. 네. 이분의 정체가 뭐냐 해서 다들 막 추리, 네티즌들 뭐 엄청나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한 추리가 네. 벌써 막 나왔고, 막 후보가 상당히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이 방송이 나갈 때도 아직은 공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 주 방송에서 밝혀질 수도 만약 있겠네요. 이번 주 방송에서 진다면은 네. 이 정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데 루나다 FX에 루나라는 설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네. 루나인 이유 한 10가지 이렇게 누가 증거 사진 막 이런 거 올려놓고 무슨 저 손톱 뭐 이런 거 사진 네, 내일 네. 그 아트 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증거 자료를 해놨는데, 뭐 집에 갈 때 타고 간 벤차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얀 벤을 타고 가는데 FX의 다른 멤버가 엠버가 이제 진짜 사나이를 촬영하러 올 때 타고 온 벤과 똑같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럼 앞으로는 출연을 할 때 장갑 같은 거 끼고 차는 렌트해 갖고 와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황금라카 두통썬네가 처음에 네일 반지를 또 많이 굉장히 어느 순간 많이 끼고 나왔는데 평소에 또 루나가 반지를 굉장히 많이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게 손으로 많이 추리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갑을 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증거, 뒷받침하는 맞습니다. 증거가 되고 네. 루나로 지금 굳어지는 듯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루나 씨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은 정말 그분의 창법으로 부르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또 그렇게 들리는 법이니까요. 네, 저는 루나라는데 제 자리를 걸겠습니다, 제가. 꼭 확실한 거에만 이렇게 아니, 뭘 확실한 거예요? 전혀 알수 긴장감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시든가, 지금 거의 거시든가, 그러든가. 예, 말든가, 예. 근데 이제 누가 더 노래를 잘하나라는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포맷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JTBC의 히든 싱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거지라는 거를 맞춰야 되는 게임쇼의 포맷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슈스케 이후로 서바이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을 때 또 보이스 코리아라고 네, 알아요. 그때도 한번 이렇게 목소리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좀 뿔이 닮아 있는 공통점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나는 가수다가 굉장히 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다들 가수들이 저렇게 모든 걸 걸고 전력을 다해서 이 노래 부르는 것에 뭐 감동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다가 그렇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약간 피로감도 누적되고 뭐 약간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다시 시작했지만 별 그렇게 큰 예전만큼 반응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네. 가장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부르의 명곡만 하더라도 뭐 지난주에 졌던 사람이 이번 주라고 출전을 못하는 게 아닌 구조. 그러니까 게임쇼의 성격을 더 늘리면서 그 부담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던 거죠. 게임의 요소가 들어간 거는 히든싱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돌이나 어떤 뭐 그러니까 목소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이스 코리아랑 또 비슷하고 네. 또 아이돌이 뭐, 와서 약간 아이돌이 저렇게 노래를 잘했나 이런 아이돌의 재발견의 요소도 있다는 거는 또 약간 그 불후의 불후의 명곡. 네. 또 즉석에서 그러니까 탈락자를 가리는 형식도 불후의 명곡하고 그렇죠. 예, 비슷하고요. 이게 뭐 여기 네. 요소 조금씩 갖고 와서 이렇게 딱 했는데 어쨌든 완성품이 재밌어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자신들이 들고 정체를 감추기 위해 쓰는 닉네임이나 분장 같은 것들이 또 나름 키치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제작진들이 이 디자인, 그 가면 디자인하는 컨셉트 회의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장명 센스 이런 것도 또 기사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장면을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네. 초반에 가면이 약간 일부 이제 입을 공개하면서 여기까지만 가리면서 저 알아보는 거 아니냐 입이나 이 턱선이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완전히 가린 걸로 바뀌었다면서요 이게. 어느 순간 가왕보다 복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긴 하지만 뭐 이것이 쇼를 재밌게 만들고 또 그 가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좋은 소품이니까요. 네. 중요한 거죠. 얼핏 보면은 복면 쓰고 이제 대결을 위해서 등장하잖아요. 거기 가운까지 있잖아요. 이건 흡사 프로레슬링 그렇죠. 링 위에 오르는 두 선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영화 반치광을 떠올리게 네. 한다 이런 말도 많죠. 오프닝도 보면 이제 그 약간 링을 연상시키는 무대 위에 이제 복면을 쓴 두 명의 가수가 이렇게 약간 몸을 이렇게 풀면서 마주 보게 되는 네. 딱 그 프로레슬링 같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묵직한 목소리를 가진 성우분이 앞에서 막 소개를 하잖아요. 뭐 모든 가면 뒤에 뭐 가수들은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목소리 자체가 뭔가 분위기를 굉장히 뭔가 컨셉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하죠. 가수들도 일단 자기의 목소리를 감춰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뻔한 저기로 평소 부르던 대로 그러면 다 쉽게 맞추니까 일부러 창법을 바꿔서 네. 뭐 미성 가수 갑자기 허스키하게 긁는다든지 허스키하게 창법을 부르는 사람이 갑자기 힘을 빼고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보다는 약간 좀 못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선 노래를 잘 불러서 자기가 더 라운드 위로 올라가서 우승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목표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못 맞추게 하는 게 더 하나의 또 다른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해서 이겨야지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재밌나 봐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고 그렇죠. 평소에는 좀 진중한 스타일의 성격이라도 꼭 가면 쓰면은 되게 이게 자기를 가리니까 좀 더 뻔뻔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딱 한 소절 들어보면 이 사람이네라고 알거든요, 사실은. 김종서 씨가 예. 나름대로 바꾼다고 바꿨는데 네. 처음에는 살짝 다르게도 들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러면서 바로 그렇죠. 특유의 창법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음성 변조를 했는데도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이 딱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이스크림 사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김병수 씨 예, 그렇죠. 아이스크림 주세요. 주세요. 예. 특유만 주세요. 예. 염소. 김종서 씨라는 게 너무 저명해졌는데도 계속 아닌 척. 너무 그 목소리의 개성이 강한 네. 이런 출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보다는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섭외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권이나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듣자마자 정말 한
2초 만에 권인하네. 이거 권인하다라고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맞추는 재미는 그 순간 사라지지만은 이 목소리로 이 노래를 다시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권인하 씨라든가 뭐 박학기 씨라든가 네. 그렇죠. 활동을 꾸준히 하지만 TV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다시 나와서 오랜만에 목소리 들려주고 그러면서 저 목소리 익숙한데 하면서 다시 이제 과거의 어떤 화려했던 날들을 떠올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세대에게 또 익숙한 목소리가 있는 거 같고 우리는 또 아이돌 보컬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서로 각자 자신에게 맞춤한 그런 세대가 또 보는 나름대로 그런 시청법 같은 게 또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솔직히 프로그램 너무 촌스럽지 않냐. 근데 그 올드한 감성이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은 뭐 그게 그 자체로 내 감성이니까 그냥 즐겁게 보는 거고 젊은 층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 올드한 것 자체를 약간 아까 표현하셨듯이 키치하다라는 느낌으로 또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졌어요. 그래서 더 못 올라가는데 거기서 얻는 굉장한 보너스가 있죠. 그 사람의 정체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시청자들은 굉장히 즐겁고 본인도 이제 숨겨왔던 나의 정체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구나. 거기에 대한 약간 그 기대감과 속 후련함 이런 것도 있어서 승자 패자 다 이기는 게임 같아요. 이거. 가면이라는 게 그 벗을 때 시청자들에게 뭐 충격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가수들 자체는 그 가면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승패의 결과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수도 벗은 다음에 더 막 목소리가 막 성량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변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표정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이렇게 그렇죠. 내리고 이거 하는 네. 그런 장면, 왕관 벗어다니는 그런 장면처럼 그런 쾌감이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음악, 이 선곡도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히트곡 위주로 하는데 노래가 좋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 거기에다가 세대를 아우르는 또 노래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하여튼 더해져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가족이 볼 수 있는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도 예능 PD가 연출을 했지만 음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 가수들이 어떻게 편곡을 하고 네, 그렇죠. 예. 거의 편곡 싸움이라고 봐도 그렇죠.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이 거기에 핵심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음악 PD가 연출을 하는데도 그런 편곡 이런 음악적인 해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얼마나 그 노래를 이제 몰입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부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편곡 싸움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이거 편곡 잘못해서 망했네 하는 곡들이 나온단 말이죠. 편곡을 거의 안 한 상태에서 보컬만 바뀌었을 때 원곡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부르는구나 라고 비교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디테일한 재미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굉장히 현명하고 그 안전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추리 이 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연예인 판정단이 있잖아요. 네. 그 패널들 이 판정단이 자기네들끼리 맞추려고 막 이렇게 추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맞추든 안 맞추든 그 추리에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 같지만 이윤석 씨처럼 전혀 못 맞추는 그런 판정단도 있고 굉장히 막 뭘 메모해 가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요. 뭐 다리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이렇게 네. 날카롭게 분석해서 못 맞추는 것으로는 참 가슴 아프게도 작곡가 김영석 씨가 김영석 씨. 예, 그분은 이제 자꾸 틀리니까 점점 나이 먹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라고 이제 셀프 디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치킨 할아버지가 됐어요. 컨셉이 캐릭터가. 네. 안타깝습니다. 예. 그분이 사실은 뭐 작곡가로서 약간 전문성을 기대하고 이제 초청한 오히려 그 반대 허당 캐릭터가 되면서 네. 오히려 또 인기를 얻게 된. 반전이죠. 네. B1A4의 산들 보고 최소한 그 30대 이상의 어떤 올드한 척법사는 녹색지대 권성국 씨 어떻게 그 헛다리를 짚어도 그렇게 짚을 수가 있는지 정말 판정단도 이렇게 고정 패널이 있고 또 뭐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캐릭터를 잡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네. 보면 김구라 씨가 정말 잘 맞춰요. 그렇습니다. 날카로워요. 얄미울 정도로 잘 오. 맞춰요.
확실히 통찰력도 있고 예전부터 음악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본인이 라디오스타에서 네. 자신은 음악 평론가라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어. 많이 듣고 심지어는요 그 김구라 씨는 뭐 음악도 음악이지만 현우 씨를 맞췄잖아요. 김구라 씨가 맞췄는데 네. 뭘로 맞췄냐면은 눈 밑에 애교살을 보고 저 애교살 저거 현우다 이러면서 맞추는데 그러니까요. 와 어떻게 그걸까지 알아요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진짜 다양하게 다작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면서 수많은 연예인들을 그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만났다. 백지영 씨가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합류했잖아요. 더보이스 코리아를 심사를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날카롭게 잘 짚어내는 거의 모습을 뭐 보여줬죠. 탐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구색을 맞춘 패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날카로운 추리를 해낼 때 그 묘미 같은 게 또 예. 재미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목소리로도 이제 맞추지만 이 제스처 네. 이런 것까지 다 보는데 네. 심지어는 뭐 저 사람은 저 노래할 때 이걸 봐서는 뭐 락커래 뭐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락커가다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걸 또 헷갈리게 하려고 출연자는 또 일부러 액션을 오버해서 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는 액션을 또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수싸움들, 이제 페이크 이런 것들을 또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아이비 씨는 그 노래할 때 들어보면 사실 누가 들어도 아이비인데 자신이 아이비라는 걸 숨기기 위해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언행 같은 것들 굉장히 그 주책 맞은 캐릭터를 일부러 짜서 나와서 과도한 모션 그 특히나 어린 가수들이 그 좀 올드한 것 같은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 할 때 이런 거라거나 또 이렇게 그 자꾸 몸을 쓰네요. 이렇게 네. 평론가가 말과 글로 승부를 했는데 자꾸 이런 거라거나 이런 거라거나 약간 술래잡기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심지어는 옷 있잖아요. 옷 입은 거 가지고 저 핏이 저게 아이돌 핏이냐? 저 사람은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도 따지고 뭐, 몸매를 네, 몸매 되게 자세히 보죠? 서지우 씨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최근에 출산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출산을 한 사람이에요. 와. 김지우 씨. 네, 김지우 씨군요. 서지우래. 지금 본인 같은 서 씨에 지금 너무 심취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야, 대단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예리한 보면 추리였어요. 네. 네. 또 힌트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린 시절 사진 같은 것도 공개가 되는데 배경을 보고 몇십 년대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맞추 찍으라고 하여튼 반성단이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 추리를 동원을 하는데 엉망진창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가면을 쓰는 이유가, 복면을 쓰는 이유가 편견을 없애고, 아이돌에 대한 편견,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외모에 대한 편견, 없이 음악으로만 승부해보자라는 사실은 그런 취지는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듯이 네. 예능 프로 이제 깔깔대면서 웃고 막 긴장하고 추리하고 이런 재미가 이제 전 프로그램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편견 이런 게 사실 약간 구호가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머쓱해질 정도로 약간 무의미해졌다. 옛날에만 하더라도 나는 가수다라거나 뭐 불후의 명곡 같은 것만 하더라도 가수에게 무대를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어쨌건 간에 쇼의 형식을 의도에 맞춰서 보여주려는 그 노력을 해도 했다면은 우승한 사람의 얼굴을 안 가르쳐 주지 요거는 쇼의 문법에 이 가수들의 진정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쥐어짜서 이렇게 끼어파는. 맞춰내는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존의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음악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 예의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 복면가왕에서는 그 예능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확 이동이 되면서 들쭉날쭉한 그런 불균질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 가령 뭐 EXID의 그 소지가 재평가된 것처럼 정말로 이 무대에 난 예능이 아니라 진짜 나의 진정한 목소리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무대에 서는 분도 분명히 있고 대부분이 다 진심 어린 무대를 만들겠지만 이제 받아들인 그걸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그렇게 좀 들쑥날쑥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진정성 부분이 늘 이런 쇼를 볼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가면을 벗었을 때 진정성이 폭발하는 순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회성이고 그 순간 휘발돼 버리는 진정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건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통기타를 치면서 우승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통기타를 치면서 흥행한 사람은 없어요. 늘 다른 걸 보여준다거나 이런 종류의 쇼에서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일회성인
그 진정성 소비가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들쭉날쭉 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아싸리 예능으로 가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진정성, 뭐 편견 이런 거창한 구호나 부담감을 좀 떨쳐내고 말 그대로 그냥 음악을 활용한 미스테리 쇼다, 예능 쇼다라는 걸 예.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제작진들이 진정성과 이런 걸 강조해도 우리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리고 가수들도 그렇게 임하지 않게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는 촌스러운 거죠. 네, 네. 좀 그 무거운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 제가 뭐 음악 기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하나 이제 방송국 쪽에 당부를 하자면은 이런 이제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기 노래가 아닌 그리고 기존의 히트곡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는데 그건 뭐 그런 나름대로 이제 즐거움을 주는 요소이긴 하나 정말 본인들이 강조하는 진정성 뭐 이런 거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은 어느 가수든 간에 본인의 오리지널 곡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다들 남의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건 뭐 누군가네. 그래서는 결국은 그 사람의 온전한 음악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게 그 지금 버라이어티에서 가장 핫한 뭐 아이돌 가수라든지 게스트의 힘을 빌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예능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예능이 음악을 탐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원 장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히트곡의 힘을 불러서 일단 뭐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일단 시선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기대에 가려는 그런 프로그램의 뭐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때는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나가수 때도 그랬고요. 이 음원들이 나오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음원들의 결국은 수익은 상당수가 방송국이 가져가는데 방송국에서 그렇게 약간 기존의 히트곡을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거기서 음원 차트를 휩쓸다 보면은 결국은 새로 나온 새롭게 이제 창작된 곡들이 주목을 덜 받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가요계를 위해서 이게 온당하고 바람직한 현상인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음원 출시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또 그걸 돈을 벌고 그래야 되는가라는 데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사실 무한도전도 2년마다 한 번씩 가요제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음원 차트가 폭풍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무한도전이 가요제를 하는 시즌을 피해서 가수들이 오히려 음원을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능이 지금 현재 대중문화에서 갖는 영향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때도 좀 논란이 많이 되긴 했는데요. 뭐 복면가왕에서도 안 그래도 뭐 PD가 그런 질문을 받았나 봐요. 음악 PD니까 그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안 한다고 하다가 뭐 최근에 다시 입장이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명분은 뭐 시청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분명히 MBC 거기서 엄청나게 푸시를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 사업 쪽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면은 당장의 수익을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내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이 했을 때 뭐 발생한 수익을 전부 기부를 한다든지 또 유명한 가수들만 그 가요제에 참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인디계 가수들, 유명 뮤지션들에도 발굴을 한다든지 지상파 채널들이 요새 갈수록 좀 보수적이게 된다라는 비판들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상파 채널이 조금 더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문에 밝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 지상파의 격에 맞는 결정들을 좀 내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출연자는 굉장히 노래를 좀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음원이 과연 팔릴지 약간, 네. 잘 부르는 것만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 실시간 시청률을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시간 시청률이 높은 음원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은 좀 인기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싱어가 출연을 했을 때 뭐 그 음원이 출시가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아까 오프닝 때 잠깐 불렀지 않습니까? 이걸 음원으로 우리가 출시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엔딩곡은 뭐예요? 엔딩곡은요. 나 황금락하가 뭔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엔딩곡. 제가 사실 저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좀 망친 곡을 제가 오늘 엔딩곡 직접 부름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부름으로써 음원 출시를 또 하게 되는데 그걸 엔딩곡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말 저는 누나가 아니어서 메인 MC 자리를 갈았으면 좋겠어. 예,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뮤지컬 지킬의 네. 라이드의 네, 네. 유명한 트랙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음원들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실은요. 순간 끝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가사에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이게 뭔가 좀 가면을 벗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지금 이 순간 날 묶어왔던 가면 쫙 벗어던지고 그래서 지킬앤 하이드도 약간 가면을 쓰는 그렇죠. 거. 네, 그걸 벗어던지는데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뭔가 좀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아전 인수격으로 네. 늘.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정이 이제 어두운 상태로 엔딩을 하게 되는군요. 막판에 음원 발매 이런 얘기를 하니까